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재택근무가 늘자 해킹 피해가 작년보다 21%가 증가했다는 조선일보 2020년 4월 6일자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해킹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SK인포색은 올 1분기 자사 보안관제센터인 시큐디움 센터에서 탐지한 사이버 공격 건수가 총 174만 7천여 건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월 평균 58건으로 작년 1분기 월별 평균치 48만 건보다 21%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SK인포색에 따르면 사용자 계정을 탈취하거나 시스템 권한을 뺏기 위해 관리 서버를 노린 랜덤웨어 악성 코드 공격이 많았다. 특히 회사 내부보다 보안 체계가 허술한 재택근무 환경을 노린 해킹이 많았다. 회사 같은 데는 보안 체계가 좀 대부분 강화가 됐는데 재택근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을 노리고 해커들이 노린 것 같습니다. 해킹 시도가 늘면서 실제 사이버 보안 사고도 늘고 있다. SK인포색은 재택근무 환경을 틈타 사용자 계정을 탈취해 기업의 주요 시스템에 침투한 사례, 기업의 메일 서버가 스팸 메일 발송처로 악용된 사례, 암호화폐 채굴에 기업 내부 서버가 악용된 사례 등이 발견됐다고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벌어지는 이러한 해킹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홍콩 사우나 차이스 모닝 포스트는 지난 3일 미국에서만 수백만 명이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등 전 세계 국가에서 재택근무가 보편화하면서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환경이 급속히 조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존에는 직장인들이 기업 내에서 근무하면서 안전한 사내 전산망을 보호를 받았으나 이제는 집에서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PC로 접속하면서 전례 없는 대량의 데이터가 기업 전산망 밖으로 흘러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 해커들에게 보물 창고와 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에 정체불명의 해커들이 미국 보건복지부 전산망에 접속해 시스템을 다운시키려 하는 시도가 적발됐다. 또 해외에서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 제조업체에 대한 해킹 시도도 있었다. 재택근무가 급증하며 사용 이용자가 급증한 미국 화상회의 플랫폼 줌도 보안 문제에 휩싸였다. 해커들이 로그인 정보를 훔치거나 몰래 들어와 화상회의의 내용을 엿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해킹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해킹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택근무 등 외부 환경에서 내부 시스템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와 인증 강화, 갑자기 도입한 화상회의, 협업 툴 등으로 인해 보안 구멍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무튼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국무장관 키신저가 말하는 코로나 세계 질서 완전히 바꿀 것, 세계 질서가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외교부 거두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금년도가 97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 겸 국무장관을 지낸 키신저는 1979년 미중 수교를 이끌어낸 주인공으로 미국 외교의 산 증인으로 불린다. 키신저 전 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세계는 이전과 전혀 다른 곳이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바이러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는 시급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유대계 이민자 아들로 2차 세계대전 참전했던 키신저 전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초현실적인 상황을 벌지전투를 떠오르게 한다면서 벌지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4년 12월 16일부터 시작해서
1945년 1월 27일 종료된 그 연합국과 독일군의 전투를 말합니다.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닌 무작위적이고 파괴적인 위협을 느낀다고 했다. 벌지 전투는 1944년 12월 16일부터 1945년 1월 25일까지 계속된 전투로 독일군이 연합군에 대항해 벌였던 최후의 반격이었다. 양측의 그 사상자가 약 19만 명에 달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그러나 당시 미국은 국가적 목표 아래 단합되어 있었지만 국가가 분열된 지금 그 위기 극복을 위해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정부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애들로 비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확산에 자국적인 중심적인 그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각자 도생을 흐름에 대해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국가의 번영은 정부의 재난을 예측하고 안정을 복구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는 시점에 수많은 국가가 실패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각국 지도자들이 이번 위기를 국가 단위에 대응하고 있지만 바이러스는 국경을 인식하지 않는다. 개별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세계적인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국가보다는 세계적인 협력을 해서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이러스는 그 국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신저 장관은 보건 위기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정치, 경제 격변은 세대에 걸쳐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유세계의 질서를 이어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유세계의 질서가 이어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무역과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하는 시대에서 시대착오적인 장벽의 시대가 되살아날 수가 있다. 각국에서 지금 입국을 통제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장벽이 또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계몽주의 가치들을 유지하고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전염병으로 인한 자유를 위협받고 그 통치자들은 또 독재 정치 유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하고 자유를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이 깨어 있어야 이런 사태도 막을 수 있고 국가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